원주 학생 여러분, 전국 학생 여러분, 상침영어 오늘은 최근 2년간 수능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보기란에는 한 장짜리 파일 출력해서 저랑 같이 봅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훑어보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줄어든 거, 감소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추상적인 소재가 한 5% 내지 10%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고난도 어휘, 9,000단어를 벗어나는, 9,000단어 범위를 벗어나는 고난도 어휘가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복잡한 구조의 긴 문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소재가 다양해졌어요. 두 번째, 선택지의 추상적, 암시적, 함축적 표현이 늘어났어요. 간단히 말해서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여러 단계 돌려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선택지에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 늘어난 것은 문장 사이에 또 단락 사이에 논리적 관계나 흐름이 단순하지가 않고 정밀하고 복잡해졌어요. 예. 그럼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감소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적 소재가 이전에 수능에서 45%에서 50%를 점하고 있었어요. 지금 2년간 40% 정도로 5% 내지 10%가 줄어들었습니다. 뭐 철학, 심리학, 문학, 역사,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의 내용이죠. 두 번째, 고난도 어휘가 줄어들었는데 이 고난도 어휘라는 것은 9,000단어를 넘는 난이도 어휘. 이전까지 수능에서 보면 수능에 나오는 모든 그 지문에 단어를 빠짐없이 다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려면 19,000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예. 19,000단어. 그럼 이 19,000단어를 목표로 공부해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죠. 9,000단어를 알면 각 지문에서 모르는 어휘가 3개 안쪽입니다. 9,000단어를 알면 모르는 어휘가 3개 안쪽이니까 이 어휘가 단락당 3개 이내입니다. 그럼 이걸 목표로 공부할 게 아니고 9,000단어를 목표로 공부하면 되겠죠? 최근 2년간의 경향은 이 9,000단어를 넘어서는 어휘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됐죠? 세 번째, 복잡한 구조의 긴 문장. 4단계 구조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이런 구조 안에 또 이 구조 안에 또 이런 구조 안에 이런 덩어리 안에 이런 덩어리가 있는 이렇게 4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길이가 6줄, 7줄 되는 그런 긴 문장도 등장합니다. 예전에 보면. 근데 이것이 4단계가 아니라 3단계나 2단계로 좀 줄어들고 문장의 그 길이도 6, 7줄까지는 가지 않고 길어야 한 서너 줄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추상적 소재, 고난도의 긴 문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늘어난 것을 보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일단 소재가 다양해졌어요. 여러분, 소재가 다양해지면 그 소재와 관련된 어휘가 다양해지겠죠? 고난도 어휘는 줄어들었지만 쉬운 단어의 다양한 의미, 이런 것들이 사전으로 치면 사전 찾아보면 저 구석탱이에 있는 이런 어휘들이, 의미들이 쓰입니다. 네. 소재 다양화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추상적 소재가 40% 여전히 쓰인다는 거, 나온다는 것, 플러스 알파로, 새롭게 다양해진 소재를 보면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뭐 건축가의 지위가 고대에서부터 근대를 거쳐 현대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다. 셀피의 특징이 뭐다. 관심 소비 사업이라는 것이 경제 부문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특징이 뭐다. 스포츠 관광이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감정 천엽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영업상의 비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 어떠한 물품의 정비와 수리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합성식품의 성분은
대해서 우리가 통념이 있는데 그 통념과 실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인간의 손과 진화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 수능에는 역시 40% 정도의 추상적인 소재와 함께 새롭게 나오는 소재들이 고객 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고객이 댓글을 달면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연자원 관리에 있어서 시장 인센티브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과잉 관광이라는 게 무엇이고, 상점과 경제와 공유 문화, 그 근처에 거리가 공유하는 문화에 대해서 영화 음악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도시교통 이용자들의 성향은 어떤지, 말을 빨리 하는 것이 가지는 언어상의 위험 부담, 뭐 이렇게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 과학에서 승자 독식의 통념이 있는데 실제로 이 통념과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글을 정리할 때 오타가 생기죠. 오타와 돌연변이가, 오타와 진화상의 돌연변이 간의 유사성. 그다음 과학자가 언론과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겁니다. 됐죠? 소지가 다양하죠.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드러난 부분은 선택지의 추상적, 암시적, 함축적 표현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본문에 관련된 본문에서 나온 문장에 단어만 바꿔 쓰든지,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문장 구조, 능동태 문장 구조를 수동태로 바꾸고 동시에 단어도 바꾸고 표현 전체를 바꿔 쓰는, 이렇게 많이 바꿔 써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인 거예요. 직접적 표현이 확 줄어들고 선택지에서 간접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빈칸 문제에 있어서 여기 앞뒤 내용을 보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의 이름이 서로 비슷하게 보여서 구분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이 빈칸의 선택지를 보면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선택지, 이것이 정답으로 선택지로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얼굴 그림들이에요. 템은 그 여러 가지 얼굴 그림들이 있어서 인상 깊은 점은 그 얼굴 그림들 중에 몇 개든지 간에 손실 없이 서로 대체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얼굴 그림들이 몇 개든지 서로 대체될 수 있었다는 점은 비슷하게 보여서 구분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상적으로 바꿔 쓴 거죠. 예, 쉽지 않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본문에서 좀 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썼던 것을 선택지에서 이렇게 추상적이 암시적, 함축적으로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세 번째 늘어난 부분을 볼게요. 자, 문장 간 단락 간의 논리적 관계의 흐름이 정밀해졌다. 이런 특징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화면 정지하시고 이 제시문에서 이미 순서가 정답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이 제시문에서 C단락, B단락의 일부, A단락의 일부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만 지금 이렇게 제가 줄여서 해놨는데, 제시문에서 C, B, A로 연결될 때 제시문의 어떤 부분이 C의 어떤 부분과, C의 어떤 부분이 B의 어떤 부분과, B의 어떤 부분이 A의 어떤 부분과 핵심적으로 논리적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화면을 정지하시고 지금 분석을 해보세요. 반드시 해보세요, 여러분. 자, 해보세요.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제시문부터 C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이 문제를 한번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세요. 제시문에서 세 줄짜리 제시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세 줄짜리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내지 내용상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화면 정지하시고 제시문에서
가장 세 줄짜리 제시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고 중요하다고 지금 여겨지는 부분을 밑줄을 쳐보세요. 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정답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if가 있고 then이 있으면 이 then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if, then 이렇게 써 있으면 if절 뒤에 주절에서 then을 쓰면 세 가지 경우입니다. if절이 길 때, if절이 길 때는 if절이 길게 나오면 독자가 일단 주절은 언제 나오지 할 때 then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절이야 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then이. 예. 두 번째, if절이 여러 개일 때, if절이 여러 개야. if 어쩌고 저쩌고, if A, if B, if C 계속 나와요. 그럼 독자가 궁금하죠. 주절 언제 나오지? 그럴 때 then 나오면 역시 아까 1번처럼 여기서부터 주절이야 라고 알 수 있죠. 세 번째, 1번처럼 if절이 길거나 2번처럼 if절이 여러 개 아니에요. 길지도 않고 여러 개도 아닌데 그냥 then을 쓴 경우는 주절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지금 1, 2, 3번 중에 3번 경우에 해당이 돼요. 예, 주절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then을 쓴 겁니다. 별로 길지도 않고 여러 개도 아니에요, if절이. 자, 아시겠죠? 이 한 줄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if절이 긴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또 여러 개도 아니고 이 then을 강조하고 싶어서 쓴 겁니다, then을. 아시겠죠? 주절을 강조하고 싶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둘째 줄, 여기 if가 있어요. 요 if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if 명사절, 뭐뭐인지 아닌지의 명사절은 절대 아니죠. 그러려면 주어나 목적으로 보어로 써야 되는데, 주어, 목적, 보어로 쓰인 if절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는 일단 탈락입니다. 그러면 부사절 if절 중에서, 명사절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것은 명사절이니까 항상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용법이 아니에요, 지금. 그 if는. 두 번째, 부사절 if인데, 부사절 if는,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뭐뭐 한다면, 이라는 if가 있고, 두 번째는 양보적 조건이나 양보적 가정을 나타내는 뭐뭐 하더라도 A 하건 B 하건, 이건 O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양보적 조건이나 양보적 가정으로 쓰인 부사절 if가 있어요. 원래 이거는 even if인데 even if에서 even을 흔히 생략해 쓰기 때문에 if라고만 보여지죠. 자, 이건 일단 아니고 이 둘 중에서 본문에 쓰인 이 둘째 줄에 쓰인 if는 위의 것인지 아래 것인지 여러분이 살펴보고 결정하세요. 자, 화면 정지하시고 살펴본 다음에 결정하세요. 자, 이 if는 마음을 정하셨죠? 이 if는 even이 생략된 even if예요. 뭐뭐 한다 할지라도. 여기 O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 하건 B 하건 간에 뭐뭐 한다. 주절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양보절과 주절이 있으면 양보절은 왜 씁니까? 그가 무슨 안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가 A를 하건 B를 하건 간에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네, 사랑은 원래 그런 거죠. 그럼 그가 A를 하건 B건 하건 간에 그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라는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양보절이나 양보적 가정 조건절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게 양보절이니까 이게 다시 한번 강조되죠. 따라서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내지 강조되는 부분은 요 댐부터 여기까지.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전체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학습이 단지 여러 사실의 목록을 축적하는 문제라면, 그렇다면 우리 위에 presented with 공통이고 여기가 병렬입니다. o를 사이에 두고 이게 관계사절 내에 왓절이 또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학습이 단지 여러 사실의 목록을 측정하는 문제라면, 그렇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약간 넘어서는 정보가 우리에게 제공되건 간에,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우리에게 제공되건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됐죠?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화면을 정지하시고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C에서 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C의 앞부분에서 요 어구를 말만 바꿔서, 어구만 살짝 바꿔서 받아 쓴 부분이 있어요. 뭐죠? 찾아보세요. 빨리. 화면 정지해서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걸 받아가지고 separately란 말로 받았어요. separately란 말은 별도로, 별개로란 말이지만 여기서는 무관하게라는 의미와 가까워요. 즉 independently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것과 무관하게. 이게 제공되건 간에, 우리에게 제공되건 간에 그와 무관하게, 그와 별개로 각 사실은 그저 저장될 수 있다. 사실의 목록을 측정하는 거라고, 학습이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 약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정보가 제공되고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다른 정보가 제공되는 간에 그냥 그와 무관하게 그냥 저장만 하면 되는 거죠. 됐죠? 뭐 연결되죠. 자, 또 문제를 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 뒤에 however가 있어요. 그럼 이 however는 중간에 나오건 제일 뒤에 나오건 무조건 문장의 제일 앞에 놓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A, but, B 구조예요. 그러면 A, but, B 뒤에 A, but, B가 있으면 항상 A보다 B가 더 중요하죠. 이거는 그냥 미끼 내지는 맥거핀이에요. 아시겠죠? 예. B를 강조하기 위해서 A를 갖다가 설정해 놓은 거. 이건 빌런입니다. 빌런. B가 중요한 거죠. 됐죠? B가 주인공이고. 그러면 A, but, B가 있으면 이 but, B 뒤에 부분이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어구가 가장 중요한지를 찾으세요. however의 위치는 여기다 놓고 요 however 그 뒷부분에서 어떤 어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되고 있는지를 찾으세요. 화면 정지하시고. 네, 찾으셨죠? 뭡니까? modify란 이 동사를 강조하고 있죠. 자, 흐름을 통해서 A, but, B, in, however를 써서 이 뒷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have to라고 뭐뭐 해야만 한다 강한 조동사를 썼잖아요.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이 겹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A, but, B 통해서 강조되고 있고 흐름상 강조되고 있고 강한 조동사 have to 해야만 된다는 조동사를 써서 modify 강조되고 있어요. 수정해야만 안 된다. 됐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커넥셔니스트 시어리가 뭔지 우리는 알 바 아닙니다. 모르셔도 돼요. 관심 있어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나 커넥셔니스트 시어리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활동의 여러 가지 패턴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는 써있을 때 한 덩어리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while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뒤에서 주절의 주어와 공통주어 그다음에 비동사가 항상 묶어서 이렇게 생략되죠. weare가 생략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동안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오래된 자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된 여러 패턴을 수정해야만 된다. 수정해야만 된다는 게 여기서 강조되고 있죠. 강조되는 연결어구와 또 강조되는 어구, 조동사 합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화면 정지하시고 이 C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modify, 수정하다는 것을 B에서 어떤 어구로 받아 쓰고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지금 화면 정지하시고. 찾으세요. 네, 찾으셨죠? 뭡니까? The adjustment죠. 수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러한 조정은 수정이나 조정이나 맞춰서 바꾼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순서 문제에서 B 단락이 C 밑에 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받아 썼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한 조정은 확실히 가장 작다. 새로운 정보가 단지 살짝만 새로울 때, 약간만 새로울 때,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약간만 새로울 때 가장 그러한 수정이 가장 폭이 작다. 자, 그 다음 A를 보면 however가 있죠 또? 그럼 이 however를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앞에 놓고 봐야 된다고. 그러면 B의 뒷부분과 A의 이 앞부분이 however를 사이에 둔 A but B 구조죠. 그러면 여러분 또 화면을 정지하시고 찾아보세요. B의 어떤 부분과 A의 어떤 부분이 however를 사이에 두고 반대에 대조되는지 찾으세요. 지금. 찾으세요. 자, 찾으셨죠? 여기 The new information is only slightly new. 그 새로운 정보가 약간만 새로울 때라는 거하고 그 다음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 이것이 서로 반대 대조되고 있죠. 요 however를 사이에 두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하 B 뒤에 A가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해석을 해보면 그러나 만약 우리가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큰 조정을 해야만 한다. 이 조정을 해야만 한다 have to를 여기서는 해야만 한다 need to로 바꿨죠. need to가 약한 should이기 때문에 have to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됐죠? 자, 3번 문제 순서 단락 순서배열 문제 보겠습니다. 1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지에서 if then을 썼으니까 then 부분이 강조된 것이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위에 거 하건 아래 거 하건 간에 라는 even if가 쓰였으니까 그 앞에 주절인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차이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중으로 강조되고 있죠. 차이가 거의 전혀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C에서 그와 별개로 뭐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간에 그와 별개로 무관하게라는 세퍼레이트로 연결되니까 C가 와야 되고 C의 뒷부분 A but B 구조 뒤에 have to라는 뭐 해야만 된다는 강한 조동사를 썼기 때문에 수정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 이 강조되고 있는 수정하다를 B에서 adjustment, 조정이라는 말로 받았었죠. 따라서 B가 C, D에 와야 됩니다. 그 B의 뒷부분, 그 새로운 정보가 단지 약간만 새로울 때 뒤에 A에 그러나 만약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산다면 요
약간만 새롭다는 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however를 사이에 두고 반대대적이 되기 때문에 B, D에 A 오는 것이 확인이 됐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C, B, A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정밀하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제시문에서 첫 번째 연결되는 단락 간의 관계는 더 정밀하게 따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러면 1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2024년, 2025년 2년간의 수능 모의 영어 경향은 첫 번째는 추상적 소재와 고난도 어휘와 복잡한 구조의 긴 문장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늘어나는 것은 소재가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추상적 소재 40%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다양한 소재가 또 최신의 어떤 경향을 최신의 이 세계의 경향을 반영하는 그런 다양한 소재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어휘도 다양해지고 다의어의 다양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에서는 본문에서는 추상성이 줄어드는데 선택지는 오히려 추상적이고 암시적이고 함축적 표현이 더 늘어났어요.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접적 표현, 암시적 표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문장 간 단락 간의 논리적 관계와 흐름이 이전보다 더 정밀해졌다. 그래서 정밀하게 논리적 흐름을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된 수능 경향에 2년간의 경향에 대비해서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다음 주 영상에서 예비고1, 예비고2, 예비고3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킴 영어 오늘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